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이 네 가지의 조건 중에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어서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코바디스 1418 코칭 상담 연구소 최충만 코치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공부 집중력을 높이는 법이라는 주제로 도파민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센터링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공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요, 자기가 공부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집중력이라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진짜 원인은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네 가지의 조건,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이 네 가지의 조건 중에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어서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차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학습 계획이 불분명해서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얼만큼 공부하겠다라는 학습 시간과 학습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에 오랜 시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학 문제집의 4페이지 분량을 2시간 안에 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당 30분씩 시간을 재가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집중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수학 문제집을 푼다면 한 페이지 정도만 풀어도 벌써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오늘 공부할 시간과 공부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일일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공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고1 여학생이 자기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 공부를 할 때면은 1시간을 집중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할 때면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자기가 집중력이 안 좋다라고 여기거든요.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이 공부하기에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공간이거든요. 언제든지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죠. 책장에는 재미있는 책들도 있죠. 거기다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 해보라고 하죠. 이런 식이니까 집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집중이 잘 될 만한 환경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이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독서실이나 학원에 남아서 공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환경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공부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공부를 하는 경우에 교과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교과목을 바꿔서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너무 많으면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건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강을 듣는다거나 혹은 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예가 될 수가 있겠죠. 혹은 여건이 된다면 과외를 받는다든가 뭔가 그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화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다퉜다거나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다거나 하면은 그럼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시험 성적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러면은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 문제는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감정 조절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라는 거냐라고 반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공부에 더 잘 집중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매우 중요한 네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느껴온 학생들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어떤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집중을 하기 위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